그러한 원칙이라는 건 뭘까요? 이러한 소위 알권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인 문제가 결국 뭘까요?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관할적인 문제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변합니다. 근데 관할이 뭘까요? This code we have to consider. 우리가 이 법정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우리가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서 밑에는 제기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재앙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는 우리가 불허 대상인 고난의 문제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P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법정은, 자, decline to endorse. 뭐뭇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죠? 뭐뭇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뭐뭇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말까요? Doctrine of hypothetical jurisdiction. 한마디로 가설적인 관할 원칙을 지지하는 것을 거부한다. 한마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항소심에 의해서 이미 적정하다고 판단된 한마디로 가설적인 관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반대한다.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관할에 대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어떤 경우는 그런 관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을 지지를 거부하느냐. 자, 이 해당 문제라는 게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최소한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 최소한. 그리고 순소자가, 해당 사건에서 순소자가 한마디로 관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우리 법정에서는 이러한 가설적인 형태의 관할을 원칙을 우리가 거부한다. 이 hypothetical jurisdiction은 뭐냐면 우리가 실적으로 소송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소행이라든지 케이스 컨트롤이라든지 우리가 관할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데 hypothetical jurisdiction은 뭘까요? 한마디로 그냥 피상적인 거죠. 한마디로 실적인 게 아니고 이런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로스쿨에서 이제 moot court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러한 정해진 사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거죠. 넘어선다. 따라서 기본적인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우리 법원은 뭐라고 우리가 판시했냐면, 자, 적절한 관할이 없이 물론 법원에서는 소리시행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뭘까요? 이 관할적인 어떤 흠결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소를 한마디로 기각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관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첫째는 뭘까요? 자, 관할에 대한 그 디펙트를 우리가, 자, 관할이 잘못됐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관할 취하는 방법은 뭐 있어요? 관할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방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연방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관할은 지방법원에 있잖아요. 지방법원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분명히 연방 사건인데 주법원을 갈 경우도 있어요. 스테이트 코트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법원을 가게 되면 이게 뭐예요? 자, 당장 뭐까요? 각하돼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관할이 아니다. 다른 데로 가라. 그리고 이제 관할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할에 대한 훈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훈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관할도 자기가 사는 지역의 연방 관할에 해당되는 연방 지방법원에 우리가 상대로 해서 이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뭐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그죠? 다른 지역으로 관할로 해서 잘못된 관할을 우리가 하는 경우 이거가 이제 한마디로 관할적인 어떤 훈계사항이죠. 결국 그런 경우는 우리 같으면 각하에 해당되죠. 각하에 해당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런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당시 미국의 판결문 자체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얘기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자, 그렇다면 for a court pronounce upon a law's meaning constitutionality when it has no jurisdiction to do so. 한마디로 관할이 없는 경우 법의 의미와 합헌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법원이 천명할 경우 자, 관할이 없다. 관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법에 지는 그 의미라든지 그 위헌이나 합헌이라는 우리가 명시하려면 어떻게 돼요? 명시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바로 뭐죠? 일단 관할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할이 없으면 손대로 우리가 객관시켜버려야 되는데 관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걸 잡고 와 이게 법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천명을 관할을 인정하고 법을 천명한다고 하면 뭘까요? 인터뷰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권한 바뀌죠. 권한을 이탈한 거죠. 권한 이탈이다라는 거죠. 권한 이탈했다. 자, 그래서 이제 피상소는 뭘까요? 자, 소송에 대한 적격 조건이 없다라고 한 거죠. 여기서 적격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면, 자, 적격 조건이 뭘까요? reducible constitutional minimum necessary make a justifiable case or controversy under Article 3, Section 2. 그러니까 reducible,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헌법상의 최소한, 헌법의 최소한이죠. 더 이상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탠딩이라는 건 최소한의 요건이다. 한마디로 사법적인 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필요한 케이스 컨트로버시가 뭐예요?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가 뭐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연방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를 하려면 뭘까요? 최소한도 어마운트가 얼마 돼야 되죠? 7만 5천 번이 상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 하는 게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요? 하나도 스탠딩 있고, 우리가 배우죠, 이제 헌법에서. 여기서 배운 게 최소한도 likeness, likeness도 이제 해당돼야 되고, mootness도 해당되고, 이게 political question인가도 봐야 되고, 이게 한마디로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는 실제로 누구 이겨야 돼? 사건은 이 소송 자체가 누구 이겨서 법원에 던져줘야지만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소위 적대적인 그런 애드버서리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이게 지금 법이 그냥 막연하게 통과돼서 막연하게 내가 손해가 있다고 한다고는 뭘까요? 그러면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는 기본적인 건 뭘까요? 이 세 가지지. 세 가지. injury in fact가 있어야 되고, injury in fact. 그 다음에 causation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되고, remedy가 있어야죠, remedy. durability죠, durability. 이게 내가 소위 소송에서 이긴다 그러면 내가 당연하게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느냐 볼 수 있는 거죠, 헌법상에. 이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뭘까요? 한마디로 원고에 있어서의 injury in fact가 첫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ausation 있어야죠. causation, 인과관계.
소위 피고에 의한 그 손해와, 그죠? 피고에 의한 그죠? 행위가 결국은 원고의 피해와 어떤 인과관계가 되냐, 우리는 봐야 되겠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뭘까요? likelihood.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의 구제수단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피해를 소위 만회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케이스의 어카운터버시에 해당될 수 있죠. 기본적인 게. 자, even assuming 라고 추정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피항소인이 뭐라고 추정했어요? 자, 항소인은 failure report, 소위 알권리법에 대한 소위 서류 제출을 해태한 거, 늦게 제출한 거죠. 늦게 제출한 부분. 그것도 한마디로 시간에 맞게 제출 못한 거죠. 못한 부분. 그리고 소위 그 전역, 그 해태한 부분이죠. 서류를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한 그 소위, 그 효력이란 건 결국 뭘까요? 한마디로 구체적인, 소위 뭘까요? 항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피해를 구성한다. 이것은 우리 해당 법률에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자, 서류를 일치에 제출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인jury effect를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complaint not fail. 자, 한마디로 소장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에서는 readability 테스트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그 검증 절차를 우리가 결국은, 못한 거죠.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none of the specific item may be sought. 어떠한 형태의 우리가 구제책,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항소인 같은 뭐랄까요? 한마디로, 이 선언적 판결이니까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거죠. 한마디로, 항소인 자체가 이 소위 알권이 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되고, 그 판결을 받고 우리가 구제를 우리가 할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헌법에서는 declarative 와 injunctive relief를 하죠. injunctive relief.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항소인이 한마디로 뭘까요? 뭐라고 했어요?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시설 그리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구제라고 얘기한 거죠. 좀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피항소인에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유독 물질에 대한 보고서를 법률에 따라서 잘 거쳤다고 4번을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항소인을 하여금 이 법률에 따라서 뭐더러 재무상의 민사적인 흠칙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그리고 또한 뭘까요? 피항소인을 하여금 소송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피해 구제책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considerable relief, 또 구제책이라는 게 구제 수단이라는 게 뭘까요? 그 보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피상관을 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소위 늦은 보고서로 인해서 혹은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늦은 보고, 한마디로 피항소인에 대한 늦은 보고에 대한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한마디로 파기 환송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원심하고 똑같은 대법원의
구별 내용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보게